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투자 상담을 하시려고 저희 3프로TV를 찾아주셨다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후반 정도 나이가 되었는데 예. 아무래도 조금 2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고민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주식도 조금씩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앞으로 이제 좀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가져가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아, 저도 이제 주식을 해야 되나? 재테크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이 생겨서 김프로님 이제 예. 나오는 이제 유튜브도 종종 봤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조언을 들으면 어떨까 예. 하는 바람에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뭐 종목을 찍어달라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네, 그건 비밀인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사실 제가 그럴 능력도 없거니와 네. 제가 그런 걸 잘 안 하는 사람이라 혹시 그런 기대가 계시다면? 아니요, 그런 기대라기보다는 제가 아예 잘 몰라서, 그러니까 네. 단순 주식이나 재테크보다는 어떻게 하면 20대 때 경제적인 거를 조금 탄탄하게 가져갈 수 그래요. 있을까에 대한 좀 알겠습니다. 고민을 들으러 왔습니다. 제가 뭐 고민의 해결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네. 나름대로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릴 텐데 아름다운 재단에 계시네요. 18 캠페이너로 일하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제 18 어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육원이나 그룹홈 등에서 이제 사는 친구들이 만으로 이제 18세가 되면 이제 보육원이나 그룹홈 등을 나와서 홀로 자립을 해야 하는 친구들을 그러시다면서요. 말해요.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당사자로서 이야기하는 활동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말고도 이제 다양한 캠페이너들이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캠페이너로 일하면서 또 다른 일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일만 하세요? 이제 제가 이제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일찍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었어요. 네. 이제 10대 때부터 이제 회사에서 입사를 해서 일을 했었는데 돈도 벌고 네. 하는 그렇게 어떤 시작을 했습니다. 업종이나 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 이제 반도체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반도체. 네. 교대에 돌면서 이제 반도체 만드는 일을 그러시군요. 이제 했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시설에서 나오실 때 목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일정한 돈을 갖게 되시잖아요. 네, 맞죠.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어떻게 쓰셨어요? 어떻게 뭐 저축을 하셨어요? 투자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궁금하실 텐데 네. 이제 제가 보육원을 퇴소할 때는 이제 네. 자립정착금이라고 500만 원을 이제 국가에서 줘요. 예. 그래서 500만 원이랑 그리고 이제 디딤씨앗 통장이라고 후원자분들께서 이제 통장에 돈을 넣어주시면 그거를 이제 그거랑 같이 시드머니로 이제 자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돈과 이제 1년 반 동안 회사 생활하는 돈을 이제 모았을 때 한 2,800만 원 정도의 돈이 되더라고요. 네, 좀 많이 지원금하고 네. 또 디딤씨앗 통장에 후원자가 보내준 돈하고 네. 또 1년 반 동안 꼬박꼬박 모은 돈하고 네. 하니까 2,800만 원? 네, 2,800만 예. 원의 돈을 이제 열심히 모았는데 제가 좀 사기를 당했어요. 그 돈을. 사기요? 네, 돈을 사기를 당했어요. 누구한테?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 네.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냐, 네.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하셔서 근데 저는 잘 20대 초반이고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큰 돈을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또 믿었던 어른이 자영아 이 돈을 한번 투자해보면 어떠냐 그러면 몇 년 후에 정말 큰 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그 돈을 이제 홀랑 다 맡겼죠. 아이고. 네, 그래서 네, 그거 이제 좀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받기는 했는데 이게 좀 그 과정이 되게 쉽진 않았어요. 근데 그 그 돈을. 나쁜 기억이잖아요, 사실. 아니요, 이게 막 완전히 잊어버려지긴 좀 어렵더라고요. 또 믿었던 사람이긴 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치유 혹은 잊혀가는 과정이 조금 길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주위 분들은 뭐 그 스토리를 아는 분들도 조금 계시지만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또 당사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이게 캠페인으로서 일할 일도 하시는 그 심경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 아무래도 저도 그 전에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솔직히 좀 어렵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보육원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런 어떤 시선들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숨게 되는 이유기도 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좀 사기도 당하고 여러 저런 사회에서 살면서 이렇게 뭐 차별의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자립준비 청년들은 이런 경험을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작은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감사해요. 네. 뭐 부끄러울 일은 전혀 아니고요. 네. 언제 퇴소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9년 전에 보육원에서 퇴소를 했어요.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빨리 이제 먼저 실습을 하는 겸으로 빨리 나갔거든요, 보육원에.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네. 퇴소 너무 빠르다. 스틸 미성년자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퇴소 시기를 연장해 주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18살에 퇴소를 네. 하는 게 솔직히 조금 빠르게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들이 조금 높아지면서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 제도가 변경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이제 또 실제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 사이에서는 보육원에 빨리 나오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나의 공간 이런 게 많이 없고 아무래도 규칙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생활을 답답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건 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이제 그건 좋은 거네요. 네, 18세에 나올 수도 있고 24세까지 연장을 해서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세까지 있다가 나오나 18세에 나오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돈의 금액은 같아요? 네, 이제 돈의 금액은 같은데 네. 이제 지원 제도들이 대부분 보육원을 퇴소하고 5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많아요. 저의 이야기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네. 이제 저는 퇴소 전날에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이제 혼자. 이제 혼자 살 수 있고 내가 이제 저는 이제 보육원에서 1살 때부터 19세까지 18세까지 좀 오랜 시간 동안 살다 보니까 같은 보육원? 네, 같은 보육원에서 오, 거의 예. 한 18년, 19년을 예. 살다 보니까 그 날을 약간 조금 고대하고 이제 기다리게 됐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퇴소 전날에 이제 막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짐도 싸고 근데 짐을 싸보니까 생각보다 짐이 별로 없더라고요. 19년을 살았는데 예. 캐리어 하나 정도 그리고 뭐 이불 제가 쓰던 목욕 바구니 이렇게 정도 이제 챙겨서 이제 시설 선생님이랑 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입사하게 될 회사에 가기 예. 위해서 이제 봉고차를 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예. 이제 자유다, 어허. 자유의 몸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 봉고차가 이제 딱 출발을 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집이 이제 또 없어지고 내 자리엔 또 누군가가 살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이제서야 막 어떻게 혼자 살지? 라는 이제 막 그런 어떤 감정들이 갑작스럽게 그 막 감정이 어떻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가는 길에 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니까 점심 먹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휴게소에 들렀어요. 먹고 싶은 거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설에 살 때는 아무래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그냥 주어지는 거죠. 음식, 그쵸. 학교 급식처럼 예. 오늘 이거 올라오는 음식을 먹었어야 됐는데 예. 이제 뭔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택을 하는 어떤 경험이었어요. 저는 그 짜장면을 그때 골랐었는데 그 짜장면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이렇게 음식을 선택하듯이 내가 뭐든지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어떤 분은 또 짜장면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안 좋다고. 왜냐하면 시설에 맡겨졌을 때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사준 음식이 짜장면이었다고. 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프로님 어깨 피세요. 지금 어깨 이렇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약간 거북목이에요. 죄송해요. 맨날 와이프한테 혼나. 그래요? 오케이. 똑바로 앉아있지. 네. 그 후로 돈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셨어요? 아니요, 공부를 솔직히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그 경제라는 게 예. 용어도 너무 어렵고 통장을 쪼개라, 네. 풍차 뭐 돌리기를 해라 이러는데 뭘 돌리라는 걸까? 그런 의문도 약간 들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어떤 경제 교육이 없어서 사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네. 경제 컨텐츠의 사각지대예요. 거의. 아예 어린애들 건 또 있더라고. 근데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사이에 그분들이 굉장히 큰 인생의 변곡점이기도 하고, 저는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드머니를 비교적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야 된다. 작은 돈으로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요. 이걸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200만 원 투자하면서 10종목 사라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200만 원이라는 돈을 딱 한 종목에, 그것도 큰 회사가 아니라 그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에 이른바 몰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이 딱 두 가지예요. 크게 오르든 크게 빠지든. 왜냐하면 한 종목에 몰빵을 했으니까. 그럼 크게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크게 오르는 순간 굉장히 신나고 행복할 것 같죠. 잠깐이라는 거예요. 왜? 야, 내가 왜 200만 원 했지? 어디서든 구해서 2천만 원 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빌리든 뭐 대출을 받든 아니면 수입의 상당 부분을 넣어서 딱 하면 행운이 아니라 불운이 시작된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지금 저 주식 못 사면, 지금 이 투자를 못 하면 내겐 기회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충분한 시간이 있고, 그래서 시드머니를 또박또박 모아가는 동안에 지식, 돈에 대한 운용, 또 소비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도 이렇게 또박또박 쌓아놓으면 시드머니도 커지고 그 시드머니를 운용하는 나의 실력도 커지기 때문에 이게 견고한 시드머니가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나 미국의 S&P 지수나 이런 거부터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엔 또 ETF라고 사고 팔게끔 편리하게 해놓은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걸 사서 운용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조금씩 어려운 과목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수학 그것도 보면 기본이 있고 뭐 종합이 있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그런 순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회생활도 다 순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투자는 그런 게 어딨어. 그렇네요. 최고 어려운 투자부터 해도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올해부터 가계부를 좀 쓰기 시작했어요. 뭘 부끄러워요. 제가 이제 가계부도 쓰고 이제 저의 수익과 지출을 조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제가 올해 3프로 TV와 미래에셋이 함께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거? 네.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 ETF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아예 경제에 대해서 조금 잘 몰랐는데 경제 교육도 이제 해주시고 ETF를 어디에 투자를 해서 했는지에 대한 결과도 공유해 주셔서 조금씩 공부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지원 사업이 3프로 TV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리로 이제 수익 기금이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립준비 청년 친구들이 그 돈을 이제 빼지 않고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뺄 수도 있긴 해요. 네, 뺄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가급적 빼지 말라고 그냥 쭉 길게 가보라고 하죠, 저희가.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조금 더 많은 자립준비 청년 친구들에게 닿았으면 하는 바람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희도 이 지원금만큼은 안 줄이려고 저희가 사실 애를 쓰고는 있어요. 뭔가 저는 이제 자립준비 청년으로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꽤 많거든요.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고는 해요. 근데 뭔가 도와준다라는 어떤 생각보다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청년들에게 투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사실 그냥 20대 재테크 상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야, 이런 사연도 있으시고 또 3프로 TV가 해온 사업을 이렇게 직접 캠페이너로 또 본인이 당사자로서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은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후배들이나 혹은 친구들에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돈을 잘 운용하는 거 너무 급하지 않게 그 대신 세월을 보내라는 게 아니고 준비하면서 또 규모 있고 굳건한 규모 있고 견고한 시드머니를 꼭 만드시고 3프로 TV도 좀 보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가급적이면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만 보고 이제 약간 팟빵으로만 듣던 이제 프로님 직접 만나니까 약간 너무 떨리기도 하고. 전혀 안 떠시던데. 그래요? 저 심장박동 지금 장난 아니에요. 네.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자립이라는 것이 되게 제가 자립준비 청년으로서 자립을 계속 하고 있지만 끝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차근차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시드머니를 그렇게 차곡차곡 모으듯 네. 자립의 과정도 되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리가 너무너무 뜻깊고요. 네. 그 3프로TV 다이어로도 잘 써서 예. 저도 좀 공부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